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이렇게 또 매일같이 이 아침 뉴스를 이렇게 또 읽은 다음에 이 뉴스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올리고 있는 와중에 정말 항상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굉장히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항상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이 아침 뉴스를 하는 게 가끔 가다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댓글들이 보이면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이 댓글들 중에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저 덕분에 매일같이 이 미국의 뉴스를 잘 알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댓글들을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저는 그렇게 또 보람찰 수가 없더라고요. 대략 한 5천여 명 정도가 이 제 뉴스를 매일같이 이렇게 또 봐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나 또다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이렇게 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뉴스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집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싶어가지고, 뭐 어제는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조금 추웠었거든요. 밤에도 조금 춥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또 햇볕이 쨍쨍하게 이렇게 또 내리쬐다 보니까 밖에가 뭐 좋기는 좋겠지만 햇볕이 좀 강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이렇게 또 안에서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이 테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러시아의 취약함, 약함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나라들로부터 좀 이 적국으로 이렇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IS가 이렇게 또 테러리스트가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테러를 일으키게 되면서 러시아도 뭐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다. 이거 봐라, 이런 테러도 뭐 충분히 잘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러시아가 강한 나라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또 뽑히게 되면서 지금 뭐 30년째 이 러시아에서 이 독재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가 안전한 곳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해지고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독재자 같은 이 푸틴 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 이 국민들이 위험 속에 처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폭력은 오히려 더 폭력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적국으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런 일들은 더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AP통신에서 보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대규모 미사일을 이렇게 또 폭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서는 왜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 푸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이 전쟁을 더 저스티파이를 해가지고 더 심하게 때려버려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끝내려고 하는 이 러시아의 자작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또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쏘고 그러다가 이 미사일이 폴란드 위로 이렇게 또 지나갔나 봐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폴란드는 이거 뭐 미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질수록 3차 대전에 더 위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3차 대전은 이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핵무기 같은 것들은 이제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죠.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계속해가지고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또 계속 한다라는 것이 진짜 의의가 없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런 테러 같은 것들 더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이 러시아 내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더 반란만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에 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테러는 지금 뭐 13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4명의 총기를 든 괴한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랑은 전혀 무관하다 라는 그런 이 잠정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랑 지금 연관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이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4명의 총기 난사범 있지 않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을 이렇게 또 잡았는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 러시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테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연관을 지어가지고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키워볼까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이거는 분명히 IS에서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 짓이다. 우리가 이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정보로 바탕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 한 짓은 전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우기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괜히 이러다가 커다란 전쟁이 또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벌써부터 이렇게 미사일 같은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고요. 러시아의 푸틴식이. 그러면서 여기 더 폴리티코 뉴스에서도 이 해리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테러는 이 우크라이나랑 전혀 무관하다. 우리들의 이제 방대한 이런 이제 정보로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전혀 우크라이나랑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테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랑 지금 엮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돌아가는 꼬라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테러에 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한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시기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에 벌써 경고를 해줬었거든요. 한 2주 전쯤에 이 아마도 이 러시아 이 모스크바에서 커다란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미국이 방대한 이 정보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그거를 웃어 넘겼죠. 아니 너네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할 것이냐, 우리는 전혀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커다란 테러가 일어난 것은 이 러시아 푸틴이 제대로 러시아 안전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간에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일부러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2주 전부터 이렇게 경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버려 둔 것이다. 일부러 이렇게 또 내버려 두어가지고 테러가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이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이 3차 대전을 지금 일으키려고 셋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꾸미고 있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정말 개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블링컨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테러에 관해서는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러시아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 테러는 극악무도한 그런 짓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의 가족들과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뭐 테러 같은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네, 좀 너무 안타깝다라고 미국에서 네, 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러시아는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어마무시한 피해를 계속 이렇게 또 네,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러시아 시키들 네, 인간 응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러시아 제발 이 전쟁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바로 첫날에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면을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애국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상 초유에 있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네, 절대 있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에 이제 반역이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 이 미국에 이제 반역을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형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깜빵에 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애국자라고 칭하면서, 패트리엇이라고 이렇게 또 칭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첫날에 바로 그 사람들을 사면을 시켜주겠다.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푸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독재자가 돼가지고 미국을 아주 그냥 구워 삶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의사당 난입 사건을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칭한다라는 것은,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진짜 어이가 없고 진짜 짜증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의 이 맥데니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이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디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공화당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절대 찬성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관이 된 사람들, 지금 형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면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거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반대 입장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것은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많은 잡음이 계속 이제 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후보로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주의는 이 미국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짜증이 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대선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이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도 지지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지지를 하지 않는 그런 더블 헤이더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요거 이제 좀 대통령 후보로 절대 아닌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대로 아니 나이도 이렇게 또 많이 드셔가지고 자칫하다가 이 대통령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유권자들 중에 미국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 트럼프나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이 대선 활동을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 네거티브 공방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엄청난 악평들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부패한 새끼라고 하면서 계속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하고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요? 진짜 부패한 대통령은 트럼프죠. 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면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벌였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재판에서 계속 이렇게 또 지고 있으면서 트럼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완전히 지금 이 대선 자금도 없는 아주 그냥 쪽박 대통령이다. 실패한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지금 이 네거티브 공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둘 다 싫어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둘 다 이거 뭐 하는 짓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싫고 바이든 대통령대로 싫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많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과연 누가 올해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될는지 진짜 한 치 앞도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둘 다 싫어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스펜딩 빌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을 드디어 이렇게 또 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공화당의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장이 존슨이라고 하죠. 이 하원 의원장이 또 임피치먼트 탄핵을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스펜딩 빌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느냐라고 하면서 너 지금 민주당 편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 이제 조만간 또 쫓겨나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공화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존슨 이 하원 의원장이 또다시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맥카티가 이 하원 의원장이었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스펜딩 빌을 이렇게 또 통과시켜줘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제 쫓겨날 위기에 이렇게 또 처해져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하원을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이 이제 다수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를 이렇게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그 트럼프 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통 이 공화당 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 바들이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미국을 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이 정부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줘야지만 트럼프한테 또 좋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전통적인 공화당 파들을 보면은 미국이 잘 돌아가는 것이 이제 먼저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합의점을 봐가지고 이 미국을 잘 돌아가게 하게끔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렇대 이 트럼프 파들은 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트럼프만 좋게 하려고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국이 나락의 길로 가든지 간에 트럼프만 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 이 트럼프 빠들이 미국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공화당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트럼프 빠들 때문에 좀 잡음이 계속 일게 되면서 절대 못 뭉치지 않을까. 아니 공화당들끼리도 지금 못 뭉치고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면 더 많이 쪼개져가지고 미국이 나락의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대규모 리콜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얼마 전에 선물 세트를 이렇게 또 팔았는데 거기에 어느 이제 머그잔이 있다고 합니다. 그 머그잔이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또 깨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화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44만 잔이나 지금 리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칼라똥 색깔 같은 그런 이 스타벅스 이제 머그잔인데 이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콜을 아마도 이 스타벅스 매장에 가시면은 다시 이렇게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빨리 리콜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뭐 가열을 하면은 이게 뭐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바꿨잖아요. 트위터라는 이름도 버리고 그리고 트위터의 상표, 그 트위터 이렇게 짹짹거리는 그 새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X로 그냥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왜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트위터의 이용자들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X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이 X를 써줘가지고 많은 컨텐츠들이 이 X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들은 X를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이 X를 안 쓰다 보니까 사람들도 더 X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 수는 계속해가지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다 바꿔버릴 거면은 그냥 X로 하면서 자신이 그냥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트위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 PC 지수 있지 않습니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그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네요. 이 PC 지수, 그리고 뭐 GDP에 관한 그런 이제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준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지수를 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얼마만큼 내릴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결정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계속해서 잘 잡힐지 다음 주에 뉴스를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좀 정치적으로 지금 갈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가지고 이제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제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또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보수파인 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 전기차로 이렇게 또 바꾸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수많은 이 보조금 같은 것들이나 그런 거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그런 리스트릭션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그냥 오일 다 써라. 마음대로 써라. 라고 트럼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사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폴리티컬리 지금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은 이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름은 계속해가지고 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오일은 이렇게 계속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폴루션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 오일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뭐 망하면은 망할 테지라고 미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전기차가 당연히 답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전기차로 바뀌는 데 있어가지고 좀 너무나 빨리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조금 지금 늦추고 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더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대 전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뭐 제네시스랑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의 판매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팔리고 있으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아이오닉 5 이 팔리는 것을 보면은 한 30만 대 정도가 이렇게 또 팔렸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전기차는 계속해가지고 인기도 있고 잘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기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또 타보니까 진짜 신세계입니다. 진짜 신세계에다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연기관 차는 진짜 쳐다보지도 않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은
말이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이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도 계속 뭐 어렵다 하는데 네, 어려울 게 없거든요. 네, 그냥 집에서 꽂아주면은 네, 그냥 매일 아침에 항상 풀탱크가 있듯이 네, 그렇게 네, 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기차만큼 이렇게 편한 게 없지 않나.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네, 충전이 되면서 장거리도 네, 이렇게 네, 마음 놓고 네,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뭐 기름 넣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걸리기는 걸리지만 그런데 어차피 한 뭐 200마일, 300마일 간 다음에는 예, 어차피 한 뭐 30분 동안 이렇게 기지개도 펴줘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예,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장거리도 잘 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나중에 제가 테슬라를 타보고 한번 네, 장거리 여행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미래를 보면은 예,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예, 뭐 필연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에 네, 지금 폭염이 이렇게 또 네, 몰려 닥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체감 온도가 섭씨로 네, 63도가 이렇게 또 네, 되는 등 진짜 말도 못하는 더위를 지금 이 여름 날씨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에서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 브라질에 엄청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네, 장마가 이렇게 또 들이닥치면서 폭우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장마로 인한 이 사망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23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월이 가면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 때문이라도 그리고 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도 이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필연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름 같은 거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이런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미래를 보면은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름 같은 거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히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